7강의 업입니다. 자,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단어 번호 4번, 7강의 단어 번호 4번, 적응적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적응적인이라는 얘기가 적응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적응적인,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영어로 풀이하다 보니까 적응적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응을 잘 하는 이런 뜻이라고요. 동사형 한번 써볼까요? 동사형은 adapt죠. apt, 이게 동사형이에요. 적응하다죠. 그리고 적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걸 적응한다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 바뀌는 거예요.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적응한다는 얘기는 바뀐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어 번호 6번으로 갑니다. 경쟁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동사형으로 경쟁하다를 한번 말하고 싶어서, 경쟁하다는 compete죠. compete. competition, 경쟁, compete, 경쟁하다, 경쟁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7번에 나와 있는 단어, 매력적인, 호감이 가능이라는 단어, 그 디자이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이어, 욕망, 원하다, 바라다, 희망하다,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매력적인이고, 바람직한이고, 좋다는 얘기예요. 디자이어는. 단어 뜻 조심해야 되는 단어고요. 그리고 13번으로 내려갑니다. 나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yield. 나타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yield라는 뜻은 낙타 말고 원래 뜻이 뭐냐면 원래 생산하다는 뜻이잖아요. 생산한다는 얘기는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나타라는 의미로 내서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뜻을 조심해야 될 게 얘가 생산하다는 의미 말고 이런 뜻도 있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양보하다. 그죠? 양보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굴복하다. 양보한다라는 게 남에게 넘겨주는 거니까 뭐 굴복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뜻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14번에 beneficial, 이득이라는 의미인데 얘는 명사형을 한번 써볼까요? 명사형은 우리가 모두 아는 단어잖아요. benefit. 혜택, 이익. 명사형으로 benefit입니다. 그 다음으로 쭉쭉 외우시면서 단어 번호 37번으로 쭉 가봅니다. 단어 번호 37번에 메이크업이라는 수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화해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화해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보통 뒤에 with가 붙어요. 이러면 이제 화해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니 with가 붙는 이유는 뭐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왜? 아니 싸웠으니까 화해를 하겠죠. 그럼 대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랑 화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with 없이 with 없이나 메이크업으로 쓰이잖아. 메이크업으로 쓰이면 다른 뜻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화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메이크업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화장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 이거 좀 조작하는 거죠. 조작하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구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화장은 참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랑 싸운 다음에 화해하다라는 의미. 근데 본문에는 아마 with 없이 그냥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도 화해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39번으로 갑니다. 39번으로 가면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하는 유명한 수거단은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 end of ing인데 자 같은 말 wind up ing 그래도 똑같습니다. 뜻은 결국 뭐뭐서 하게 되다.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국 뭐뭐서로 끝나다 이런 의미겠죠. 결국 뭐뭐하게 되다, 결국 뭐뭐서로 끝나다. 같은 말이 이런 것도 있죠. 결국 뭐뭐서로 끝나다가 result in 여기도 물론 ing겠죠. 전치사니까. 결국 뭐뭐서로 끝나다 result in과 end, wind up ing 같은 말입니다.
41번. 지나치게 하다. 오버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오버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오버한다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오버도 그럼 지나치게 하다는 뜻이고 뭐 3단 변화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overdid 이러면 과거형이 되는 거고 과거분사는 overdone 이렇게 되겠죠. 지나치게 하다. 오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53번. 단어번호 53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어번호 53번. 뭐뭐에 관한 한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한 한 이게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데요. 끝에 붙어 있는 to가 그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뒤에 명사 쓰셔야 돼요. when it comes to 명사 이렇게. to가 전치사예요. 그리고 이게 뭐뭐에 관한 한인데 결국은 얘랑 비슷한 말이에요. 전치사 about과 비슷한 말이고요. 그리고 about과 비슷한 전치사로 regarding이 있고요. concerning이라는 것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한 한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니까 같이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to가 전치사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regarding, concerning 이런 것. 조금 중얼중얼하면 금방 외워지죠. 다음 쭉 내려갑니다. 64번으로 갑니다. 64번에 보면 배제하다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배제하는 거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룰, 규칙에서 아웃,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제하다, 빼버리다. 그죠? 같은 말 써볼까요? exclude, 배제하죠. 빼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eliminate, 제거하는 거니까 배제하는 거죠. exclude, eliminate, 제거하다, 빼버리다, 배제시키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71번에 애써 뭐뭐하다라고 하는 게 bother to 이렇게 나와있죠. 원래 bother라는 단어가 괴롭히다는 의미 아닌가? 그죠? 근데 애써 뭐뭐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거 try to랑 같아요. try to. 애써 뭐뭐하다는 의미 bother to는 try to 뭐뭐하려고 노력하다라고 하는 try to랑 같습니다. 같이 외우면 좋고요. 그 다음에 73번 비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emergency. 그쵸? emergency 비상이라는 의미인데 그거는 밑에다가 참고 표시해 놓으시고요. emergency를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비상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emergency 스펠링 다 비슷해요. 끝에 y가 아니고 이자일 뿐입니다. emergency 이러면 비상이랑 전혀 상관없고요. 이건 등장이에요. 등장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게 emergency예요. 동사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사형은요, emerge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나타나다 등장하다는 뜻인데 등장하다 나타나다 appear랑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아는 건 emerge는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거예요. 뿅 이렇게. 그래서 응급 비상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emergency였습니다. 그 다음에 75번으로 갑니다. 75번은 in the wake of인데 뭐뭐의 여파라는 게 뭔가 아니지 않아요? 허리케인의 여파로 본문에는 그게 나오거든요. 허리케인의 여파로 보면요. 허리케인을 겪고 나서 이후에 이런 뜻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in the wake of는요. 얘랑 같아요. 영동사전을 찾으면 through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허리케인을 통해서. 아니면 더 간단한 바이. 허리케인 때문에 허리케인에 의해서 같은 말이에요. 조금 길게 이런 것도 나와요. as a consequence of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as a consequence of 뭐뭐의 결과로 consequence는 결과니까. in the wake 원래 그 wake라는 단어는 잠에서 뭔가를 깨우다 이게 wake 아닙니까? 근데 in the wake of 그러면 무엇의 결과로 뭐뭐의 여파로 이런 뜻을 수 있는데요. 자
자,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80번 갑니다. 산업이라는 단어 나와있죠. 인더스트리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참고로, 자, 써놓으세요. 이것도. 참고입니다. 인더스트리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industrious. 전혀 다른 뜻입니다. 산업이라는 말과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거 부지런함이라는 뜻입니다. 뭐 근면함이라는 뜻이에요. 스펠링 비슷하고 발음도 따라서 비슷합니다만 뜻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헷갈리게 만드는 거니까 암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뭐 정확하게 외우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니까 암기하는 건 제대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언어는 어쩔 수 없었는데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7강의 1번으로 갑니다. 7강의 1번. 자, 구석탱이에다 좀 적어볼까요? 구석탱이에다가 7강 1번에서 나오는 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 일단 먼저 수일치 또 나옵니다. 수일치라는 얘기는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따져주세요. 이거라고요. 주어 잘 찾아야 된다고요. 수일치는 항상 주어 확인하셔야 되고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나오는 명사가 주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명사절이 주어일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참고예요. 참고인데, 자, 동사에다가 s나 es가 붙어 있으면 요건 수일치랑 관련이 있는 거죠. 문장에 동사에 s나 es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요거는 주어가 3인칭이면서 단수이고 시제는 현재입니다 라는 표시죠. 이게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건 우리 수일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영어 단어 명사에 s나 es가 붙으면 이건 무슨 표시입니까? 이건 복수형이에요. 명사가 명사가 복수라는 표시입니다.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s나 es가 붙는데 무슨 표시고 왜 붙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일치 나오니까 수일치 확인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하나 나오죠? 수동태가 나와요. 수동태.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거 옵션 잘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와의 관계입니다. 주어와의 관계예요. 따라서 주어 잘 찾아야 됩니다. 수일치뿐만 아니라 수동태 관련된 것도 주어와의 관계라는 얘기고요. 주어와의 관계가 수동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주어를 찾고 주어와의 관계가 하는 게 아니고 당한다라는 수동이라고. 그리고 수동태는 동사 모양이에요. 동사 모양이 비동사에다가 pp가 붙어 있는 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주어와의 관계가 수동이면 동사 모양은 BPP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아니면 틀린 거죠. 다시. 주어와의 관계가 수동이면 수동태를 써야 되니까 동사 모양이 BPP가 돼야 된다. 아니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리고 수동태가 되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해석은 돼, 지, 받, 땅.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되다, 지다, 받다다. 수동이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말로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걸 수동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동사 모양은 BPP라는 거. 그리고 참고사항. 참고입니다. 그냥 PP 달라요. PP와 BPP는 다른 거예요. 의미는 비슷해요. 당했다라는 수동의
유형이지만 PP는 달라요. 이건 뭡니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얘는 수동의 동사 아니에요. 수동의 동사가 아니고 얘는 수동의 형용사예요. 수동의 형용사니까 해석도 동사처럼 하면 안 돼요. 되다시다 받다 당하다 이러면 안 되고요. 된진 받은 당한 이렇게 돼요. 된진 받은 당한 이렇게 형용사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지금은 수동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형용사로 쓰인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 나옵니다.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명사 수식하는 것. 명사가 나오고 명사 뒤에 to에다가 동사 원형, 목적어보 덩어리가 붙어서 항상 덩어리. 영어 해석을 빨리 하고 문법적으로 이해를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덩어리 개념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자,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인 형용사적 용법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려면 꾸며줘야 되니까 우리나라 말로 꾸며주는 것처럼 말을 만들면 되고 뭐뭐 할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한 뭐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명사,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명사. 그리고 이 명사는 SOC죠. 그쵸? 주어, 목적어, 보호잖아요. 그러면 꾸밈을 받으면서 주어, 뭐뭐 할 명사가, 꾸밈을 받으면서 목적어,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명사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렬구조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쓸까요? 마지막으로 병렬구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병렬구조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병렬구조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같은 역할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병렬구조는 항상 연결되는 놈이 똑같은 역할이 되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병렬구조는 항상 해석을 기본으로 합니다. 해석해서 같은 역할 찾기, 그게 병렬구조입니다. 같은 역할이니까 모양도 같아져야 돼요. ing면 ing고 부정사면 부정사고 모양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죠. 같은 역할이니까 역할도 같이 해야 돼요. 해석도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해서 같은 역할 찾기고 같은 역할이니까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거. 그게 병렬구조예요. 한 번만 더. 병렬구조는 연결되는 놈이 같은 역할이고 해석도 똑같은 역할로 똑같은 모양으로 해야 된다. 그게 병렬구조. 4가지 정도 확인해야 될 게 7강의 1번에 나옵니다. 가볼까요, 그러면? 네, 7강의 1번.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하겠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끊어놓으시고요. 부사 역할하는 정명구죠? 1번 위치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 aggression can be viewed 끊어보시고요. 수동태 보이죠? 어법을 can be viewed. 어법 표시해 놓으시면 되죠. 수동태입니다. 주어는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라고 해요. as adaptive behavior 끊어보시고요. at least in some situation까지. 맨 끝에 붙어 있는 건 뭐 2번 자리, 부사 자리에 들어가 있는 전명구죠. 그죠? at least in some situation. 부사 자리에 들어가 있는 전명구입니다. 그런데 거기 어휘 표시를 하나 할게요. 어휘, 그 view, 수동태로 쓰인 view에다가 어휘 동그라미, 어휘, 그리고 그 뒤에 as라고 하는 놈에다가 어휘 동그라미. 그 원래는 이거예요. view, a, as, b. 원래는 이 모양이에요. 능동의 모양일 때는 view a as b의 모양이겠습니다. view 대신에는 consider 써도 되고요. regard 써도 돼요. 아니면 think of 써도 되고요. look upon 이런 것도 있어요. look upon. 뒤에 as